안녕하십니까. 동산동 Q&A 공부방 동산입니다. 지금 비문학 독해를 읽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선택지를 어찌 읽고 보통 푸는 편인데, 비문학 독해 글 자체의 특성이나 이런 게 나오면 어떤 식으로 박스 쳐야 되고, 이 표지어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읽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보시면, 자, 보시면, 이렇게 다 쳐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분청사기는 전통 도자기 양식, 쭉 넘어가면, 분청사기는 하고 멈춰서 주어에서 분청사기 내가 아는가 떠올립니다. 근데 쭉 얘기를 하니까 대충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읽어요. 전통, 점토, 향소, 화장토, 바탕, 유약, 그릇 말한다. 여기까지 하면 A는 뭐를 말한다. 그럼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그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이게 왜냐, 고려말, 이게 언제부터 나왔는지 쓰였다. 순박 서민적이고, 예술종이 뛰어났다. 그럼 특징.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를 풀 때, 이 정의가, 이 정의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내기도 하고 특징을 내는데, 뭐가 어디에 있느냐만 파악해도 굉장히 빨리 읽으니까. 그렇죠? 너무 두꺼우니까. 퇴각하는 예술로부터 예술이 퇴각하는데 사용됐어. 그래서 예술성, 예술성. 요 분청사기를 얘기를 하는데 조형미가 뛰어났다. 그러니까 예술성 이렇게 넘어간 거네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살펴보겠대요. 끝. 그런데 고려 말에는 이렇게 쭉 했대요. 그런데 14세기 후반에서는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쭈루룩. 근데 이 과정에서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 과정이니까 앞에 과정이니까 연결을 해야죠. 그냥 조성되었대요. 이렇게. 자, 조형미가 예술성을 띄웠는데 고려말에는 이런 환경으로 되어 있다가 14세기 후반에는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그런데 달라졌어요. 당시 상황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으로는 새로운 기술 도입이나 개발은 크게 기대할 수 없었어. 기술이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은 안 됐는데도 변화가 가져와야 돼. 하지만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요 포커스에서 이렇게 나눈다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나눈다면 요 하지만 요렇게 옛날하고 똑같았지만 하지만 숙련된 기술 때문에 더 발전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양식. 제한된 상황에서 기술이 발전돼서 그 기술이 발전됐으니까 다시 위에 올라가면 예술성이 있다는 거겠죠. 예술성이 있다는 거겠죠. 밑에 내려가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렇게 되니까, 분청사기들을 많은 이름을 얻게 되고, 유명해지고, 진상도 되고, 그 다음에 착복도 되고, 그러니까 조처도 내려오고, 근데 여기서 보면 개인의 창작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시대였지만, 그렇지만 이게 중요하겠네. 두터운 전통의 경험, 독특한 장인 정식. 이게 조형미 예술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 특징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글 자체 내에서 정의를 쓰고 특징을 쓴 다음에 A 시대를 쓰고 B 시대로 갔는데 한데 재료는 제한됐지만 하지만 기술은 발전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이라는 것이 예술미로 인정하니까 이 예술미, 기술, 그게 여기에는 예술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제한된 조건에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흐름만 쭉 나오는 거네요. 자, 이렇게 스킵하면서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흐름이 잡히면 선택지를 읽을 때도 자, 여기에서는 정의 찾자, 여기서는 특징 찾자, 여기는 두 개의 시대에 구분돼서 시험 문제 나올지가 모르겠구나.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에 접속사가 하지만이 딱 넣으니까 앞에가 아니라 뒤가 포커스구나. 이 포커스를 딱 찾아보니까 여기에 있는 예술성하고 연결되고 그게 이 제일 뒤에 있는 예술 형식하고 연결되는구나. 그러니까 주제는 전체 예술성을 어떤 식으로 왜 획득하게 되는가가 나오는 거죠. 됐죠? 질문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분명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읽으면서 자세히 읽을 필요도 있지만 전체 덩어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가로 되는데 오늘날 분리는 가곡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1곡이래요. 41곡. 걸어서 이렇게. 그러나 이게 더 중요하겠네요. 이렇게 나눠서
그런데 이렇게 조금밖에 없는데 레파토리가 무한정 늘어나니까 이 레파토리를 늘리는 방법이 그게 얹어 부를 수 있는 거. 레파토리를 늘리는 얹어 부를 수 있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게 쫙 찍었더니 한 예로 이렇게 바꿔 부르기도 한다. 그럼 이건 박스를 딱 치면 되네요. 됐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A가 어떤 내용을 얘기했고 그러나 뭐가 필요하다. 뭐가 있다. 그게 얘가 이거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실제 노래를 부를 때 맨 첫 곡, 소삭대엽. 이게 구체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죠? 끝곡인 태평가까지 한꺼번에 이어 부르는 연합형식. 그러나, 여기죠?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해놔야 되겠네요. 이것도. 아, 이 사람은 A라는 팩트를 얘기하고 스타일이, 사실을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보충되는 평가를 이야기하고 예시를 들었구나. 이런 식으로 드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찾아줘요. 그러면 A라는 사실을 얘기를 했고, 그러나 그거에 대한 평가. 그러나, 접하기는 힘들고, 한두 곡 끼어 들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연창이지만, 그러나 안 들려준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예시로 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읽어줄 때. 그래서 이거 전체가 예시 단락일 가능성이 크고, 그러니까 그걸 예시 단락으로 본다고 쳤을 때, 요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부터 읽고 이거부터 읽을 수도 있는데, 차라리 이거, 이렇게 해서 10점 16반, 점하고 박이라는 게 있구나. 그죠? 1칸은 한 칸당 20에서 40의 빠르기고, 한 칸당 75에서 80의 빠르기구나. 근데 칸당 빠르기가 다르네. 이 장단에 대해서. 이거는 16박이고, 요거는 10박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 글 자체를 읽으면 이 두 개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읽고 이거를 상상하는 것보다 이 그림 두 개를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살펴본다면 이로 가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16박과 10박, 16박과 10박 두 가지가 있어. 오케이. 장단을, 장구로 치는데 복박을 치지 않고 주로 변죽을 쳐. 복박을 치지 않고, 이렇게 복박은 아니고, 변죽을 쳐. 주로 변죽. 그래서 16과 10박 모두 10점으로 쳐. 10점 당단. 그래서 10점은 똑같네. 이건 똑같고, 이거는 다르고. 그래서 결론, 10박 16점, 10박 11을 일컫고, 두 개 남았어. 10점이란 장구에 손바닥에 소리 내는 타점이 10번이래. 그럼 10번을 쳐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거는 떨어져 있고, 이거는 많이 치네, 계속. 그러니까 짧을 수가 없네, 칸이. 그러니까 이건 빠르네. 알겠네. 10번을 똑같이 넣는다며. 그러면 요거를 읽지 않아도 요거는 뭐 이런 게 있겠구나 라고만 얘기하면 되겠네요. 이해됐죠? 그렇게 된 다음에 여기에 딱 가니까 다음에 마지막에 자, 그런 다음에 보니까 10점 16박 빠르기 없죠? 16박하고 10박 됐을 때 20, 40이고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거 빠르기가 그럼 10점 16박은 동그라미 20, 40 빠르기가 특정 문표 1분에 지정하는 수만큼에 연주한다. 문표 하나를 1분에 지정하는 만큼. 빠르기가 20박이라면 1박은 3초, 30박이라면 1박은 2초 이렇게 나눠준 거고, 보통 가격이 90. 느리다. 이처럼 한문구 종종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노래가사, 모음변화, 한문구. 즉 그럼 이렇게 해서 예를 든 거잖아요. 아으, 에, 어우로 발음해서 늘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쫓기란 쉽지 않아. 그래서 추정 이렇게 가곡이 성행했던 시대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노래보다 곡조를 노래한다로 풀이한다. 그래서 결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다 결론이 이렇게 되는 게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결론, 눈을 감고 초삭대역을 끝까지 감상해 보면 지나가도 시스콘스나 잡념은 사라지고, 이건 그냥 느낌 감흥에 젖는다. 끝. 그러니까 안 붙어도 상관없었던 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럼 결국은 요거로 이 두 개의 그림을 이해하느냐 마느냐의 따위로 두고, 그런 상황에서 이 두 개가 박은 여기에 써 있고, 그거를 빠르게를 성장한 건 여기에 써 있다라는 것만 구분을 해도 빠르게 읽어낼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쨌거나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정확하게 읽어야 되느냐, 처음부터 그건 아니라는 거지. 스크랩을 해서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떤 식으로 뭐가 있는지를
파악해 놓으면 그 다음에 선택지를 보고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정도 속도로 볼 수 있으면 이걸 스크랩을 한 다음에 선지에서 보고 다시 찾아가도 늦지 않는다는 거지. 자, 다시 또 보시면 보세요. 자, 이렇게 최근에 새로운 경향이 등장하다.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최근 그럼 끝이요. 그들은 경계를 그러면 최근 경계하는다. 새로운 형식이다. 논리와 이성이 투영되지 않는 것이다. 신체를 사용한다. 말을 하고 연극에 몸짓 강조하게 되었다. 그러면 연극에서처럼 배우들이 말을 하고 춤인데 춤은 몸짓을 강조한다. 연출가들은 무대에서 공연하기도 하고 무대에서 공연하고 극장이 아닌 길거리나 들판에서 활용하기도 하고 이들은 문자로 대시대 대본에 의존하기보다는 경험에 의존하고 즉흥적이고 나아가서 영화로 옮기기도 한다. 그럼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거 단어만 끝이네. 왜 그러냐면 최근 하게 되면 과거에는 이렇게 데뷔될 거니까 이건 생으로 치고 이건 동그라미를 치고 이렇게 데뷔될 준비를 딱 해버린 건데. 그죠? 읽을 때 이런 태포는. 자, 그런데 그걸 보니까 그 중에서 춤의 연구로 알려진 피바우시 영화는 황홀한 탄식. 작정면의 연극 무대처럼 이거 뭐지? 영화인데 연극 무대처럼 줄거리는 없어 가로치고 X 쳐놓고 그치? 상이한 연상이야 다양한 장르야 몽타주야 클로즈업이야 자세히 관찰해. 그래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먼 거리에서 바라봐. 그래서 연관관계로 떨어졌어. 낯설고 추상적이야. 그 공간은 갈 곳 잃고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고 방과 도시 거리 흩어지는 숲을 비추고 슬픈 주제를 비추고 밝음 소외된 얼굴 본질 본원으로 하고 그렇게 상징적인 이미지야. 연출가는 고정이 아니라 새롭게 생성된 거야. 그럼 끝나는데 요거나 똑같은 맥락으로 하는데 이건 영화로 쓴 거고 요거는 새로운 예술 형식 얘기한 거고. 그죠? 고정되지 않았다는 걸로 계속 간 거죠.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현대 공연 예술이 최근이죠. 극적 사건이죠. 극적 사건이라는 허구가 아니라서니까 이건 옛날 거죠. 허구도 아니죠. 고통 상처를 몸이 겪어야 되고 아까 고통 상처 다양한 방법 연출가는 오브제의 새로운 가치 그런 다음에 전혀 다른 상징적 의미 시적 특질 그죠? 그런데 오브제를 소품으로 여기는 건 아니죠. 옛날 거. 그러니까 이 아니죠를 차라리 세모를 칠 것. 이건 아니죠 이렇게 되니까 썼지만 그냥 동그라미하고 세모로 대응시켜서 할 걸. 근데 어쨌든 아니죠 하고 담당했던 인물이 마네킹처럼 오브제를 변형되는 거고 마네킹처럼 기존의 공연 관습이었던 인간상으로의 위기질서 위기질서는 아니죠. 사라져버렸으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쉽게 찾는 오브제 쉽게 찾을 수 있는 오브제를 사용하고 쉽게 찾는 건 맞아. 쉽게 찾을 수 있는 오브제를 사용하고 자유롭게 해. 뒤엎어 써. 다양한 해석해. 그죠? 시적 성격, 제의적, 시적 같은 단어야. 현대 공연이야. 그죠? 재현은 아니야. 넘어서야 돼. 표현 주체의 행위와 상태를 보여줘야 돼. 그런 다음에 우회로를 거치지 않는 기승전결이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미지 표현이 이야기 그 차제다. 이미지 표현이고 그 자체야. 이렇게 동그라미들 전부 다. 그러니까 새로운 양식의 표현들 굳어있는 거, 고정된 거에 반대들 이런 것들로 하면 되겠네. 됐죠? 이런 거는 다행히 동그라미와 세모로 극단적으로 대비돼서 계속 그냥 그 내용만 뽑아주게 되면 나중에 언어 표현만 조심해야 되는데 확인을 해봐야죠. A가 있는데 그러면 A가 있으면 이 반대되는 B 개념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확인을 꼭 해야죠. 그래야 헷갈리지 않으니까. 됐나요? 다음 거. 자, 이런 거는, 이렇게 색깔로 안 나오면 딱 땡이지만, 안 나오죠, 그지? 시험에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림을 보면 되게 좋다는 거지. 이렇게 녹색하고 황색이 있고, 이게 선이 단선화됐지. 간단하게, 그지? 추상화되고, 꼭 검은색 넣어서 파나처럼 이렇게 됐네, 그지? 그런 느낌의 그림이야. 그러면,
뉴욕 현대미술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지. 뉴욕이 시험 나올 것도 아니고 현대미술관이 나올 것도 아니고 그지? 그러면 모르코 사람들이든 모르코 마티스구나. 마티스 그린구나. 동방의 두 잔 마티스 그 원색적이고 동방적인 동방미술의 전통 장식적이고 교차 추구하면서 탄생하였다. 그럼 이 만티스 탄생의 의미. 그랬을 때 모로코니까 모로코 여행했어. 그 작품 근데 그 직후에 그려진 작품과 달리만 해야죠. 그치? 상호연은 흐른 후에 잡힘. 그러니까 흐른 후에 흐른 후에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직접적으로 똑같이는 못 그려. 소화돼서 추상적 형태로 끝이지. 그 그림을 여기서 샘플로 이렇게 봤더니 이슬람 사원이 있어. 그러면 줄무늬 남국의 어떤 식물이야. 여기까지는 됐어. 그렇게 끊어줘야지. 그러나 흰선 격자 황색 원 녹색 형태 격자에 이거인데 뭐냐고. 타일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이거 그럴듯하네. 반면에 그러면 이렇게 속에 반면에 비평가들은 기도하는 모로코 사람은 푸른 깁사귀에 쌓인 4개의 멜론으로 해석됐다. 이렇게. 멜론이다. 사람이다. 별거 없는데, 그지? 이걸 심각하게, 이게 심각하게 이걸 고민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여기서.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구부로 틀로 정리만 해도 다음번에 충분히 선택지 보고 찾아나갈 수 있다는 거지. 거기에서, 자, 모티브가, 동기가 멜론인지 모로코 사람인지, 이해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럼 왜 이걸 2개를 썼어? 그래서 애초에 명확한 이미지가 있을 터이지만 추상화됐다. 그러면 요게 마티스가를 쓰고 이 2개를 해석으로 쓰고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왔네. 그지? 이 논란이 이것과 봤을 때는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그지? 그래서 머리에 호응하고 어우러지고 리듬을 가졌다. 그래서 기하학적 형태다. 이건 똑같지 않느냐. 해석이 다르지. 자,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황색과 녹색 외에 화면, 청색, 보라색이 각각 칠해지는데 요거는 황색, 녹색에 관한 것이고 이건 청색, 보라색에 관한 게 쭈루루룩 뚝 나오겠지. 그런데 이 뒤에 연결됐으니까 검정색이 등장하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러나 남국의 창, 밝음, 야수파, 밝음 깨달았다. 훗날 그는 또 끊어줘야 돼. 시간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면 그러나 끊고 훗날 시간이 완전히 달랐으니까. 그러니까 접속어도 끊지만 시간으로 나누는 것도 끊고 공간으로 나누는 것도 끊고 사람으로 나누는 것도 끊고 사람마다 다르면 그지? 그 다음에 이게 예시냐 정의냐 분류냐 추가냐에 따라서도 끊고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훗날 이렇게 얘기했어. 마티스가. 그래서 이렇게 라고 말했다. 그러면 요 말한 걸 근거로 이 사람이 조화와 올림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래서 마티스 자신도 빛이색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마티스를 이용해서 설명한 거네. 그러면서 표현력이 있다고 끝난 거네. 그러니까 끝난 거는 좀 애매하게 그래. 좀 뜨뜻미지근하게 끝난 거. 그러니까 막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자, 또 사시요. 자, 예술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레오는 모나리자와 우리나라 고향곡이나 발레요소 같은 것을 대답할지도 모른다. 이거는 뭐라고? 일반적으로. 나 끝. 물론 틀리지 않다. 그럼 요거는 실질적으로 무지하게 빨리 읽었어야 돼. 필요 없는 거야. 하지만 특징짓는 속성, 본질이 무엇인지는 대답이 될까? 안 된다. 예술이 무엇이냐? 그럼 예술의 대상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본질과 대응되는 단어. 이런 것들이 예술이야. 그러니까 대상들을 얘기하지만 그 대상의 총 합친 본질은 뭐냐? 이런 거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본질을 답만 찾아 들어가면, 이 질문, 이렇게 물음표 치면 무조건 답이 나오거든? 그 답이 나오면 주제거든? 연결되는 거. 주제랑 연결 안 되면 못 쓰거든? 시험용에서는.
자, 사실 어떤 그룹에 속해 특성이 있어. 그래서 근거가 뭐냐? 가치관 항상 예술 본질이 뭐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끊고 그래서 그 본질이 자 뭐라고? 전통 시각이나 감정의 표현이라는 주장 하나 있다고. 그게 강조되었었는데 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는데 하지만 본질이 그걸까? 라고 생각해 본다고. 자, 그러니까 결국은 틀로 해주고 두세 줄 난 다음에 이렇게 확실히 시험용이기 때문에 꺾어서 변해줄 수 있는 것을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항상 연결어 접속을 체크하라고 했던 거고, 그지? 자, 20세기 들어서 그 전에 그러면 이 20세기 전에서의 그 예술에 대해서 한 건 그 위에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20세기에서 비트는 게임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뭐라고? 방식. 철학은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라. 이거 예술하면 갑자기 철학사로 수준 높아졌지만, 이거 논점 이탈이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지만, 어쨌든, 게임을 예로 들어서, 자, 여기에 경쟁으로 본다면 발레가 만들어져서 깨지고, 예를 들어 이렇게 돼요. 한편, 경쟁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깨지고, 그러면 뭐라고? 발레로 깨진다는 거잖아.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이것이 바로 게임을, 이 발레를 주면서 어떤 내용이 있으면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해주면 나머지가 그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비트는 아까도 비트 나왔고 게임의 본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게임이라 불리는 사이에 유사성이 성립되는 게임이라고 불리는 사건들, 이거는 아니고 이건 아니야. 그래서 유사성이 있는 것들을 연결시키면 개념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덩어리들, 이게 가정 유사성이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게 나와 동생과 같은 것이지. 비슷한 거를 실을 꼬아서 만든 거. 관통하는 하나의 실이 있어서 만든 게 아니라 짧은 실들이 연속돼갖고 뭐 실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만드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꼬아서 실 하나를 만들고 또 이걸 꼬아가지고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연속된 하나의 실이 있는 게 아니라 연속된 구성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비트가 얘기했고 여기는 와츠가 미학자가 예술하는 개념도 마찬가지다. 유사성이 있어야 열린 개념이다. 근데 얘는 유사성이란 건 위에랑 똑같지만 열린 개념이라는 건 새로 쓴 거고, 그런 구성의 일부와 닮아야 되고, 그걸 해서 구성원이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닮은 것들을 열린 개념으로 얘는 받아들인 거고, 아까 비트는 아닌 발레로 삭제해 나간 거고. 그치? 그렇게 틀린 거지. 그래서 결국 따라서 이 단락을 나눠줘야 좋을 것 같은데, 전통적인 예술론 표현 앞에 나왔어. 표현론이나 형식론은 전통적인 거야. 이게 본질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와츠는 표현이나 형식이 아니라 차라리 좋은 예술의 기준으로 이해를 해서 열린 개념으로 다양한 무한 창작성으로 받아들여라. 적절하게 라고 얘기를 했다. 지금은 여기까지.